네, 반갑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계속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상승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다우지수는 그래도 올랐습니다. 플러스 0.5%. 일단은 계속 그 정도 범위에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3 또 떨어졌네요. 자, 하지만 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뭐 비슷한 상황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0.23 정도면은 거의 움직임 없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S&P 500은 플러스 0.1%. 자, 그러면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아마 연결이 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일단 뭐 해외 증시 자체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장에 어떤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PPI가 예상치보다 떨어졌다. 자, 이것이 이제 좀 좋은 소식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테슬라는 1.2% 떨어졌다. 어제 테슬라 혼자 올랐었는데, 그럼 2차전지 쪽에서 또 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런 걱정거리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자, 이게 속보로 나온 거니까 뉴스 내용이 제대로 없겠죠. 네. 자, 미국 도매 물가 PPI, 즉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이것이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장중 등락을 반복하던 뉴욕 증시는 방향이 엇갈린 채 장을 마쳤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생산자 물가 지표는요, 이후에 나타나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 발표되는 CPI 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만, PPI 지표는 이번에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물건을 형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조금 둔화되었다라고 본다면 뭐 다음번에 있을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말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 하나를 가지고서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들어가기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이번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런지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근데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엔비디아도 2% 떨어졌고요. 네, 메타 플랫폼도 3%나 떨어졌네요. 그 다음 아까 테슬라 1%대 하락이 일어났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술주 쪽에서의 이런 주가 하락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상황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증시 보셨듯이 우리는 괜찮은데요 라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 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던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금리 인상으로 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조금 뒤로 미루겠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주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기업의 실적이 줄어든다거나 또 그런 내용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는 금통위가 있어요. 16일날 내일입니다.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은 절대 못하겠죠. 네,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깜짝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금통위가 아마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전망도 좀 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국내 증시 쪽에서는 어제 올라왔던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수도 있겠죠.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기술주 쪽 움직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특별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면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에 자동차 또는 조선 뭐 이런 쪽
원래 움직였었던 종목도 있죠.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은 은행주에겐 조금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죠. PPI가 전월 대비 0.2%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가 모두 0.4였는데 0.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오늘 저녁에 CPI 지표 발표되는 거에서는 2.9가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다운돼서 나오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PCE 지표, 그 다음에 CPI 지표, 이런 것들. PC 지표가 같이 나온다고요? 네. PC 지표가 이번에 나온다고? 15일날. 그러면 PC 이게 2.7%로 지금 좀 잡혀있네요. 이게 조금 줄었네. 예상치가 2.9 정도였는데 2.7만 나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 모습이고, 네,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77.9%. 근데 만약에 이 CPI 지표도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옆으로 서 있는 상태지만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생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갈아치우는 하나오션, 증권가 목표 주가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왜냐면 하나오션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지금 조선주 쪽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지금 이러다가는 5만원 넘어가는 모습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고, 하나오션의 지난 1년간 주가 상승률은 110%에 달한다. 22,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3만원 정도의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47,900원까지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시기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막 몰려들 수는 있어요. 막 몰려들 수는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된다거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네, 일단은 지금 4분기 깜짝 실적 이 부분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신규 수주 호조의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한국 조선 협력 이런 요청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군함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만 얘가 방산 쪽도 들어가 있죠. 구축함, 잠수함 이런 쪽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죠. 또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박의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여기 또 나오네요. 미국 군함 MRO 수조, 그 다음에 필리 조선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에게 걸려있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게 미국과의 군함 검조 협력 논의 진전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추가 모멘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조선주의 움직임들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미국 군함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 필리조선소 이쪽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에게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조선주들도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꼬집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오션이 가장 강력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지금 보니까 증권사들이 뭐 53,000원, 뭐 54,000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고, DS 투자증권만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은 쪽으로 목표 주가가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대부분이 5만원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4만원대인데 5만원까지는 얼마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야지 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올라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슬슬 이제 과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목표 주가가 아직까지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막
불타오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가 네 뭐 거의 뭐 100% 200% 막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닌 것 같다 판단되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서 조금만 더 우리가 운동할 때 있잖아요. 네 운동할 때 이제 그 트레이너가 붙잡아주고 뭐 그 하잖아요. 자 고객님은요 뭐죠 회원님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막 이런 거 한 번만 더.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약간 뭐랄까. 희망 고문, 이제 곧 끝난다. 이런 희망 고문, 네. 곧 달성돼. 막 이런, 그런 느낌도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입장에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건, 네.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하나오션, 네, 일단은 뭐 갖고 있으니까, 또 비중도 많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데리고 가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CJ ENM에 대한 부담감 좀 있는가 봐요. 네. 별들에게 물어봐. 네, 그거네요. 네. 드라마 제목이구나. 네, 별들에게 물어봐. 지금 이게 500억 원을 들여서 제작한 거라고요. 네, 500억 원을 들여서 어떤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별들에게 물어봐는 무중력 우주정거장에서 일하는 우주인과의 비밀스러운 미션을 가진 불청객의 이야기. 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지금 재밌어 보이긴 한데 그죠? 재밌어 보이긴 하잖아. 그리고 이민호, 공효진, 그 다음에 오정세인가요? 네, 그죠?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 배우들의 저거 출연료가 좀 비싼 건가? 네, 아니면은 우주 공간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별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초반에 조금 떨어졌다. 초반 시청률은 뭐 그게 중요하진 않죠. 점점 재미를 가져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CJ ENM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이 낮아지고 있다. 안 좋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CJ ENM의 주가 핵심은 네, 티빙의 수익성 회복이고 이를 위해서는 웨이브와의 합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좀 있네요. 요즘에 드라마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엔터주들 요즘에 보면은 K-팝 위주로 JYP 엔터라든지 뭐 SM 이런 것들 좀 반등이 좀 나오잖아요. 움직임도 조금 더 괜찮아지는 모습이 있던데 이 드라마 쪽이나 이 컨텐츠 쪽에서는 조금 약세가 좀 있는가 봐요. 그죠?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주가 단기적 상승했다가 또 확 떨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모습이 있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 컨텐츠 쪽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네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엔 옛날에는 그래도 KBS, SBS, MBC, SBS 없던 시절에는 KBS, 뭐 MBC 여기 거의 뭐 주요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공중파 쪽으로 막 쏟아져 나오죠.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많이 컨텐츠들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 드라마 컨텐츠나 이런 영상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확실히 주가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 쪽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K-팝 쪽이 그래도 공략하기가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네, 컨텐츠가 조금 약화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네. 바로 엔터주 반등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 CJ ENM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컨텐츠 쪽은 좀 약세, 그 다음에 엔터주 쪽에 대한 부분들은 반등 기대감이 있다. 이게 음악적인 부분이나 이런 퍼포먼스 또는 콘서트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뭐 연관된 상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주식 있으면 할인해 준대. 이거 뭘까요? 네, 주주환원의 새로운 전략이 뜬다. 오, 이거 괜찮은 거죠. 근데 이거 강원랜드는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강원랜드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하이원 리조트인가요? 거기서 회원권으로 여러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 강원랜드 주주야 라고 하면은 회원권에 준하는 그런 주주 회원인가요? 뭐 하여튼 그걸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셨어요? 네. 근데 단점이 뭐냐? 회원권으로 객실을 예약하면 일단 할인이 적용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예약하는 게 더 싸요. 회원권보다 더 싸. 그래서 이씨 뭐지? 네, 이 생각도 조금 있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그래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도 그런 거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뭐 주주 혜택 제공사의 쿠폰을 받고 온라인몰이나 서비스 플랫폼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나도 줘. 오뚜기, 비상교육, 휠라홀딩스 우리 많잖아요. 근데 왜 주나 보지? 네, 주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래요. 그러면 휠라홀딩스 제품을 더 살 수 있겠구나. 그죠? 야,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다. 왜냐면 기업의 쿠폰을 받고 그 기업의 제품을 사잖아. 왜냐면 쿠폰이 있으니까. 그 기업의 제품을 사면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지. 그럼 또 줘. 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자사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근데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랜드처럼 인터넷에서 그냥 회원권 없이 사는 게 더 싸다.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중복 할인이 된다든지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조트 스키장 할인은 여기 써있네. 강원랜드도 나왔네요. 네. 2000년대 이후에는 네, 이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근데 이 리조트 스키장 할인 혜택을 주는 거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더 쌉니다. 자, 주식을 1000주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자동차 5% 할인 판매. 이게 지금은 왜 안 하냐? 네. 하긴 뭐 자동차를 살 일이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97년 4월부터 6월까지 3달간 자기 주식을 1000주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자동차를 5% 할인해줬다. 야, 우리도 자동차 살 때 이제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 네, 혜택이 좀 있을 수 있겠네. 1000주만 보유하면 되는. 이런 거 다시 좀 하면 안 되겠나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죠. 선순환의 어떤 구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면 쿠폰을 받아서 가격이 월등히 싸다는 것이 느껴지면 이 소비 욕구를 좀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언제 도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계속 나오겠죠. 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기대감을 좀 생각할 수 있겠고, 자, 미국 에너지 수요 전망에 국제유가가 떨어졌어요.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일제히 다 떨어진 모습이 좀 된 거네요. PPI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그래서 암호화폐도 같이 상승했다. 야, 인플레이션의 그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또 상승했다. 코인 시장이 또 중내 하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 야, 이거 아주 물을 만났군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지만, 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한다. 에코프로비엠 매도 리포트가 이제 슬슬 계속 나오나 보죠. 자, 어제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테슬라에서 차량 인도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편하다. 네,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시는 거지, 지금처럼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업황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중국에게 계속 짓눌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된다면 약간 상황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게임주 2025년 실적 회복 본격화된다. 컴투스. 요즘에 보니까 게임주들 움직임들 좀 좋아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네, 폭발적 성장 지속된다. 화장품도 최근에 보면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근데 중국 쪽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나니까 이쪽 부분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특별히 볼만한 네, 그런 부분은 없고, 유리기판 관련주도 나왔네요. 유리기판에 관련해서 SKC가 대장입니다. 네, 아시죠? 유리기판 SKC 대장.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그 다음,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고 전부 다 리포트네요. 네, 리포트가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죠? 네, 특이사항 없고 다 얘기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편안한 출발은 가능해 보이죠. 뭐 약간 불안감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적당한, 네,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나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은 주가 상승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편안한 출발, 그 다음에 조금 더 어제보다 좋은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주식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국장 질려서 떠났는데 지옥이 있다. 미국 증시 떨어진 부분들. 네. 요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네, 좀 부담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죠.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국장 떠나죠. 네, 고점에서 매수하면은 항상 똑같은 일들 벌어진다는 거. 네, 아무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